정진영 씨, 이민호 씨, 김래원 씨, 유아 감독님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면요. 저희 유아 감독님부터 차례대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영화를 연출한 유아입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종대 역할을 맡은 이민호입니다. 많이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강길수 역의 정주영입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선의 역을 맡은 애유의 사연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바로 기자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은 손을 크게 들어주시면 저희 쪽에서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첫 질문이라서 없으시면 생각할 시간을 드리게 제가 감독님께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거리 3부작의 완결편으로 지금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강남 1970을 통해 어떤 걸 얘기하고 싶으셨는지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말죽거리 전역사를 찍을 때 사실은 거기 나오는 제 자전적인 이야기인데 거기 나오는 배우들 중에서 예전에 친했던 친구들 얘기들도 좀 있습니다만 그 중에 자퇴를 한 친구 중에 나중에 고등학교 다닐 때 보니까 넉마주의를 하더라고요. 그 넉마주의 얘기를 넉마주의 친구의 얘기를 오랫동안 생각을 하면서 말죽거리 다음 영화는 그 친구 얘기를 좀 해보고 싶다 했는데 좀 차일피일 하다 보니까 좀 미뤄졌어요. 그 친구 얘기와 또 결합된 얘기가 이제 2004년도에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라는 책을 보다가 강남이라는 도시가 그 당시에 개선 자금을 위해서 개발된 측면이 있다라는 정보가 이제 모티브가 되고 해서 두 가지 이야기가 결합해서 영화가 됐고요. 제가 하고 싶었던 의도는 그 당시에 땅 얘기를 통해서 돈의 가치가 어떤 도덕적 가치나 민주적 가치보다 우월한 세상, 지금의 어떤 뒤틀린 자본주의 세상에 대해서 한번 역으로 반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저쪽 왼편에 질문 받겠습니다. 네, 무비라이징의 최재필 기자라고 합니다. 유아 감독님하고 김래원, 이민호 씨에게 각각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감독님께 먼저 드리는 질문은요. 강남 3부작에는 꼭 고전 음악들이, 올드팝들이 한 번씩 인상 깊게 등장하는데 이번에도 올드팝이 등장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두 배우분들 때문에 젊은 관객들이 이 영화를 많이 찾을 것 같은데 아마도 음악에 대해서 조금 생소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등장한 음악과 관련된 설명과 의미 해석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배우분께 드리는 공통적인 질문은 이번 작품이 예상외로 매우 거친 액션과 폭력 연기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잔인한 장면이 많아서 심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극복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음악은 이제 전작들도 당시에 진추와의 원서머 나잇이라든가 비열한 거리에서 땡벌이라든가 이런 곡을 썼는데요. 이번에는 이번 얘기로 70년대 얘기다 보니까 제가 70년대 때 주로 들었던 노래 중에서 선곡을 하게 됐어요. 특히 안악이라는 노래는 강남 스타일 이전에 빌보드 차트에 이제 상위권에 랭크된 노래인데
저희 영화 어떤 주제의식과 맞닿아 있어서 선곡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필리핀 따갈로어로 부른 노래인데 그 아버지가 그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을 담은 부정을 담은 노래거든요. 부모의 정을 다루는 노래인데 이 고아들한테 이 어떤 면에서 부합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노래를 선곡을 했습니다. 네. 네, 액션들은 뭐 저보다는 오히려 옆에 있는 이민호 씨가 고생을 많이 한 것 같고요. 저는 액션 씬에 있어서 보셔서 알겠지만 그 강길수, 정진영 선배님을 이제 살인한 장면도 있고 정신적으로 좀 고통스러운 연기를 나름 열심히 했는데 그게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잘 표현이 됐는지 영화상에 저도 여러분들의 그리고 관객분들의 답이 오히려 궁금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누구한테나 폭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폭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성적으로 통제를 하고 조절을 하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처음으로 이 영화를 통해서 제 안에 그런 폭력적이고 그리고 조금 잔인한 그런 것들을 처음 표현을 해봤는데요. 저도 사실 제 안에 몰랐던 그런 폭력성이나 눈빛들을 처음 보는 그런 느낌들이 있었고 그리고 현장에서 굉장히 그냥 뭘 하지 않아도 힘들었던 적이 많은 것 같아요. 뭔가 이 정신적으로 계속 밝고 기분 좋은 상태가 아니라 그 신의 감정에 따라서 현장에서도 조금 따라가는 그런 감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중반부 넘어가고 이제 중후반부쯤 됐을 때는 굉장히 피로도 극심하고 네, 약간 정신적으로 약간 피폐해지는 그런 기분을 같이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은 손을 좀 들어주시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아시아경제 유수경인데요. 정진영 씨와 설현 씨께 질문 드릴게요. 정진영 씨는 그 국제시장에서 또 아버지 연기 보여주셨고 이번에는 친아버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연기 보여주신 것 같은데 직접 연기하신 입장으로서 좀 소감이 궁금하고요. 설현 씨 같은 경우는 이민호 씨랑 붙는 씬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연기해보신 결과 이민호 씨는 어떤 분이신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뭐 사실 온 인류의 반은 아버지이거나 아버지가 될 사람들이죠. 결국 제가 했던 아버지 역은 국제시장의 아버지 역, 아버지가 갖는 부성이라는 코어는 같지만 각자 처한 위치와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연기한 셈입니다. 뭐 워낙 이 작품 시나리오 받고 감독님 작품이라서 크나큰 매력 느끼고 기대를 갖고 참여했고요. 오늘 아까 보고 나서도 제 나름대로는 아주 흡족했습니다. 근데 요즘 나이가 제가 많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영화랑 요즘 이 시대가 좋아하는 영화랑 간극이 간혹 있을 때가 있어서 여러분들의 그 느낌이 어떨지 무척 궁금합니다. 그리고 뭐 아까 말씀 나온 폭력성에 대해서 아마 그 세저 영화가 감독님이 특별히 폭력을 좋아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고 그 시대 강남 개발사라는 그 역사가 갖고 있는 폭력성을 갖고 있는 그 시대에 대한 조응이 아닌가 싶습니다. 굉장히 센 영화라서 저도 보면서 움찔움찔 놀라곤 했습니다. 저는 영화 처음 촬영해봤는데요.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힘든 점도 많고 어려운 점도 많았는데 이제
이민호 선배님이랑 붙는 씬이 많다 보니까 선배님께서 많이 챙겨주시고 많이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긴장을 제가 많이 했었는데 그때마다 긴장을 풀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민호 선배님뿐만 아니라 정진영 선배님이나 이제 감독님, 이제 촬영 스태프분들이 많이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이라서. 그래서 즐겁게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혹시 또 있으시면 예, 저쪽. 예, 마이신의 편집장 주상권이라고 합니다. 감독님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작품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걸 갑자기 잊어버렸는데 잠깐만. 좀 이따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럼 기자님 지금 질문 생각하실 동안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신가요? 예.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조선 고재환 기자라고 합니다. 김래원 씨하고 이민호 씨께 여쭙고 싶은데, 김래원 씨는 약간 이제 이번 캐릭터가 좀 비열한 캐릭터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캐릭터 선택할 때 좀 이런 역할 거의 안 하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선택을 하셨는지 되게 궁금하고요. 이민호 씨는 오랜만에 영화를 하셔가지고 좀 드라마만 하다가 이렇게 잔인하고 좀 이렇게 액션도 많이 들어간 연기 하실 때 많이 좀 어려운 것 좀 없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처음에 시나리오 보고 이 백윤기라는 인물이 너무 악하기만 한 것 같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열해 보이기만 한 것 같아서 좀 인간적인 면이 그래도 있지 않을까, 이 살인도 저지르고 하는 사람의 뒷이야기 내면에는 어떤 아픔이 있거나 하지 않을까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씬 한 두세 씬 정도가 있었는데요.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또 안 해봤던 역할이고요. 좀 강하고 잔인한 역할을 좀 인간적으로 잘 풀어보면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고요. 워낙에 이 이야기 자체가 저한테 이 강남에 개발됐던 그 과정의 이야기들이 저한테 굉장히 흥미로웠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사실상 영화가 처음이에요. 첫 주연작이기 때문에 이전에 뭐 우라피티랑 강철중이란 영화를 하긴 했었는데, 분명히 드라마와 영화의 차이는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드라마에서 하던 그런 연기의 습관들이나 그리고 안 좋은 버릇들 같은 것들을 조금 많이 최대한 없애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첫 주연작이라 잘해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힘을 빼고 정말 종대라는 인물을 잘 표현하려고 많이 집중을 했던 것 같고, 감독님께서도 그 부분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좀 잘하려고 보다는 힘을 빼는 그런 노력들을 조금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아까 그 질문해주신 기자님 혹시 질문 준비되셨어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감독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화가 상당히 폭력적이고 굉장히 많았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과거에 그 대부 1편에 그런 그 목욕탕에서의 살인 장면이라든가 보면은 상당히 많이 비슷한 느낌을 받았었고요. 두 번째로는 굳이 마지막에 그 주인공 두 젊은이가 죽게 되는데 상당히 비극적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는데 꼭 그런 쪽으로 테마를 끌고 가야 했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물론 이 영화가 이제 조폭들이 나오는 갱스터 무비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걸 일종의 알레고리로 생각을 하고 영화를 만든 측면이 있습니다. 70년대 개발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쫓겨나갔고,
80년대에도 무등산에서 무등산 타잔이라고 많은 박흥숙이라는 사람도 그런 비극이 있었습니다만은 여기에 나오는 종대와 용대는 그런 사람들의 원형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결국은 있는 자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결국은 모든 여기 나오는 모덤신도 사실은 그 권력자,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들, 가진 자들의 대리전으로 볼 수 있는데요. 마지막 결국 그 사람들을 짓밟고 결국은 지금의 천민 자본주의의 도시가 탄생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계속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쪽. 네, 인터뷰 참여구의 김보 기자입니다. 우선 배우 이민호 배우님과 김래원 배우님께 질문 드릴게요. 그 극중에서 역할을 보면 가난으로 땅과 돈에 집착하는 인물 역할을 맡으셨는데요. 연기에서 이제 욕망에 대한 그런 집착을 표현하기에 이제 폭력성도 있지만 그 내면의 연기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감독님께 질문을 드리자면 이 앞선 3부작의 완결편이라고 하셨는데 특히 폭력성에 집중을 하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요. 특별히 이런 폭력성에 집중하시는 이유와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이 영화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쓰고 버려지는 모습을 담았다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마지막 장면이 이렇게 강남이 비춰지고 선거를 하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그 장면에 담은 감독님의 의도가 궁금합니다. 이유가 없는 욕망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좀 공감하기가 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제 근처에서 또는 지금 2015년이죠. 이제 2015년 사회에서의 모습들에서 조금 참고를 하려고 했고요. 예를 들면 모든 이들의 아버지는 뭐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조금 더 나은 삶을 자식들에게 선물해주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듯이 그리고 또 저 같은 20대는 막연한 미래에 조금 더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또 열심히 뭐 공부를 하거나 무언가에 취직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듯이 그 당시에도 정말 미싱질해서 일단 50원 받아서는 답이 안 나오는 삶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출구 없는 인생을 조금 더 출구가 보이게끔 하고자 했던 노력 그리고 가족은 아니지만 새롭게 꾸린 또 그 가족들에 대한 책임감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했던 그런 생각들을 많이 그냥 공감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욕망을 표현했다라기보다는 저는 연기한 입장에서는 약간 그런 감정들을 표현을 했고 이제 욕망으로 그 보여지는 과정들은 감독님께서 만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뭐 저도 마찬가지로 감독님이 잘 표현이 됐다면은 감독님이 잘 만들어 주신 것 같고요. 제가 특별히 그런 욕망이나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 뭐 따로 노력한 거는 없어요. 그냥 영화상의 시나리오에 어떤 씬들이 그런 부분들을 담고 있어서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폭력 3부작이라는 걸 처음에 해방원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완결편이니까 좀 강도가 셀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70년대가 아까 그 정진영 씨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폭력적인 시대였기 때문에 그 폭력성을 좀 더 배우들한테 투영을 해서 찍은 측면이 있고요. 그 진흙탕 모덤 액션 같은 경우는 그 어떤 땅에 대한 욕망이랄지 땅에서 사람이 태어나고 땅에서 땅으로 묻히지만 땅에 대한 집착 그리고 땅에 대한 욕망 이런 것들을 어떤 붉은 황토의 이미지와 함께 표현을 했고 그 핏물과 황토와 이런 것들이 어떤 비루한 것들의 카니발이라고 할까요?
그런 느낌의 신을 연출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강도가 세진 것 같습니다. 네, 저쪽 질문 또 받겠습니다. 네, 저 뉴스의 김재범 기자입니다. 감독님하고 김래원 씨한테 공통된 질문인데요. 제가 보면서 아까 조금 전에 김래원 씨도 말씀을 하셨었는데 영화를 좀 보다 보니까 백용기라는 인물이 감독님이 우선 신화를 먼저 쓰셨으니까 종대에 비해서 그냥 더 나쁘고 어떻게 보면 나쁘다기보다는 그냥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인물로 보였고요. 아까 뭐 예전에 제작 발표 때나 조금 전에 김래원 씨도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본능적으로 움직인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정말 나쁜 놈이라고 생각을 하고 본 거고 영화 속에서도 종대보다는 정말 나쁜 놈으로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제가 아까 보다 보니까 한 2장면 정도에서 종대 얼굴이 순간적으로 변하는 거를 저는 그냥 제가 관람을 하면서 보였던 게 오히려 되게 아이러니했던 부분이 살인을 하는 2번의 장면에서 종대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많이 변하던 모습을 제가 봤는데 살인을 하면서도 좀 제가 보았던 모습은 되게 두려워하는 모습이었었거든요. 특히 이제 그 2번째 살인 장면에서는요. 그러니까 아까 김래원 씨가 말씀하신 게 꼭 그렇게 나쁜 면만은 있었을까 정도가 되게 뭐 인간적인 모습도 있었을 것 같고 근데 감독님께서는 아까 뭐 특별한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제가 어디서 방송인가 어디서 얼핏 듣기로는 백용기라는 인물을 그냥 정말 나쁜 건달이라고만 표현을 하셨던 걸 제가 얼핏 기억을 한 게 있는데 현장에서 촬영을 하시면서도 그런 장면이든지 아니면 제가 본 장면이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표현을 하셨던 이유가 되게 궁금합니다. 제가 사실은 여기 나오는 용기라는 인물은 그 정대에 비해서 사악한 인물일 수도 있겠는데요. 세상이 그렇게 내몬 뭐 살인을 미화할 수는 없겠지만 세상이 그렇게 내몬 측면이 있지 않나. 왜냐하면 마지막에 제가 플래시백으로 둘이 권투하는 장면을 하면서 영화를 끝냈는데 당시의 세상이 지금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이 2 사람이 이제 무허가 인생으로서 뭔가 삐까뻔쩍한 허가 인생을 살려다가 결국은 무허가 인생도 못 되고 죽는 얘기인데 그 한순간에 무허가 인생으로서의 행복도 허락지 않는 포크레인이 들어오면서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폭력성이 용기의 폭력성이 과연 여기 나오는 정치인들이나 권력자들 있는 자들의 폭력보다 더한가 이런 질문도 해보고 싶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기자님 생각할까요? 저한테도 물어보신 거 맞죠? 네네. 네. 일단 기자님 그렇게 봐주셔가지고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용기의 내면에는 그런 두려움과 자괴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첫 촬영할 때 첫 테이크, 2번째 테이크는 그냥 그 사람 죽이는 단순한 분노에서 조금 굉장히 아쉬울 것 같고 용기의 내면에는 그런 괴로움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그 씬에 굉장히 많이 저도 신경을 정말 많이 썼거든요. 근데 뭐 저는 알고 봐서 그런지 저도 영화를 같이 봤는데요. 조금 표현이 덜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지금 기자님 그 얘기 해주셔갖고 굉장히 저는 반갑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솔직히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저 유스엔 하수정이고요. 영화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저는 감독님이랑 이민호 씨한테 질문 드릴게요. 여기 김지수 씨가 굉장히 저는 영화를 보고 나서 인상이 많이 남는데 약간 종대와의 어떤 그런 좀 더 진전된 어떤 러브 라인이나 그런 게 조금 더 있거나 아니면 좀 더 그 이후에 이야기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이렇게 끝나서 살짝 궁금하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민호 씨도 이제 굉장히 대선배님과 연기를 했는데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종대라는 인물, 이민호 씨가 분한 종대라는 인물은 사실은 선혜한, 거기 나오는 선혜한테 연심을 갖고 있는,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지만 커밍아웃을 하는 순간에는 가족이 깨지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이제 그 모호하게 안에 간직한 인물인데, 거기 나오는 그 민성이라는 인물한테는 어떻게 보면 여기 영화 대사를 빌리자면 닭광을 판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 민성이라는 인물이 본인의 욕망의 어떤 매개체다고 생각을 하는 순간에 이제 접근을 해서, 사실은 씬이 편집되긴 했습니다만 그 둘이 이제 잠자리를 같이 한 장면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일단은 영화에 영화 그 흘러가는 것과 큰 관계가 없어서 일단 편집을 한 부분이 있는데, 민성이도 결국은 종대를 이용을 한 거고, 종대도 민성이를 이용한 거고, 어떻게 보면 악어와 악어의 관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정말 죄송한데 제가 닭강 때문에 까먹어서 지금 뭐였죠? 죄송합니다. 이민호 씨,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대선배님과 연기하신 거에 대해서 저는 약간 딱 어떤 분이든 첫인상을 보면 이분이 되게 약간 선하다, 아니면 조금 생각이 많겠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잘 보는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 강남1970 모든 배우님들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너무 그 선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또 너무나 편하게들 해주셨어요. 정진영 선배님 같은 경우에도 너무 편하게 해주셔서 제가 처음부터 그냥 아버지 그러면서 부를 수 있었고, 그리고 레온이 형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러 차례 말을 했던 것 같은데 되게 어렸을 때부터, 옛날부터 존경하던 선배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첫 촬영이 이제 넉마 시절 촬영으로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좀 편하게 같이 잘 찍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또 질문, 네, 혹시 질문 없으시면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질문 받기 전에 감독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국제시장도 그렇고 지금 허삼관도 그렇고 약간 복고 영화가 대세인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요. 저희 영화에도 70년대 시대나 뭐 소품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네, 70년대 얘기를 또 꺼내신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도 그렇습니다만은 시대극 혹은 역사극, 노스텔지아 드라마들이 단순히 그냥 과거를 추억 찾기를 한다든가 어떤 과거를 그리워하거나 향수하거나 이런 영화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 영화도 지금의 어떤 현실의 은유로서 70년대를 다루려고 했고, 그렇게 봐주셨으면 그런 기대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처음에 그 말죽거리 잔혹사를 찍고 나서 처음에 그 권상우 씨 나레이션 중에 장차 땅값이 엄청 오를 거라고 예견한 어머니의 어떤 성견지명 때문에 강남으로 이사를 갔다라는 나레이션이 나오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영화를 만들어봐야 되겠다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70년대를 택하게 됐습니다. 또 질문, 네, 저쪽. 네, 안녕하세요. 저 조선닷컴 더스타 조명현 기자입니다. 이민호 씨랑 설현 씨한테 질문 있는데요. 이민호 두 분 다 약간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다르게 나오신 것 같아요.
일단 이민호 씨한테는 상속자들에서 굉장히 이제 왕관의 무게를 견디셨는데 이번에는 영마주의 씬부터 나와가지고 굉장히 놀랬거든요. 큰 화면에서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궁금하고요. 설현 씨 역시 AOA에서 화려한 무대를 보여주시는데 이번에 웨딩드레스부터 온몸에 멍이 든 모습까지 다양하게 보여주셨는데 스크린에서 확인한 자신의 모습을 본 소감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굉장히 없는 역할을 많이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좀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캐릭터들을 많이 연기를 했었는데요. 사실 저의 저런 모습이 누가 봐도 딱 넉마다라는 생각은 사실 안 할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조금 반듯하고 또 워낙에 이목구비도 진하고 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냥 조금 저의 저런 모습을 호기심 있게 변신을 했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호기심 어린 눈으로라도 잘 봐주셔서 3년 전이 잘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스크린에 나오는 제 모습이 아직도 실감이 안 나고요. 첫 영화를 잘 마친 것 같아서 기쁘고 또 이제 가수 활동도 하고 이제 배우로서 스크린에서도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생각해도 되게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각자의 매력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가수 활동도 재밌고 연기 활동도 재밌고 앞으로도 두 가지 다 열심히 하면서 잘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감독님부터 그 인사 말씀 듣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부터 순서대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그 러닝 타임이 짧은 영화는 아닌데 이렇게 진득하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하십시오. 네. 네. 기사 좀 잘 써서 영화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저희가 어찌 보면 굉장히 좀 무겁고 보고 나면 같이 조금 기진맥진한 그런 영화가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기본적으로 굉장히 센 영화라는 생각이 들고 따라서 보시는 분에 따라서 호불호가 엇갈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좀 두 가지 화두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땅과 가족이라는 두 화두. 가족을 위한 땅들이 누군가의 소유로 전락될 때, 빼앗길 때 생기는 비극들, 이 영화 전편에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뭐 잘 써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봤으면 뭐라고 해야 되죠? 네, 그럼 좋겠고요. 일단 영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